안녕하세요, 취분남입니다. 4월 6일 해외 축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 참조하여 가족방 입장하셔서 회원님들과 정보 교환 및 분석 조합자료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세리에 A, AC 밀란 대 레체. 밀란은 리그 연승을 이어가며 인테르를 압박 중입니다. 그러나 승점 차가 나기에 현실적으로는 2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로파와 리그 등 최근 나서는 모든 경기에서 연승 중인데 공수 밸런스가 대단합니다. 라치오와 피오렌티나 등 강팀을 모두 잡는 등 내용도 좋았는데 하파엘 레앙이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확실하게 기회를 만들고 있고 레인더스는 현 시점 세리에 최고의 볼란치입니다. 또한 이번 경기에는 테오 에르난데스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레체는 지난 라운드 경기에서 로마 상대로 승점을 따냈습니다. 경기 내내 상대와 위험한 기회를 주고받았는데 퐁그라시치와 젠드리 등 수비 라인이 상대 침투를 잘 저지했습니다. 그로 인해 두 경기에서 승점 4점을 따내며 강등권과 격차를 벌렸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승점이 더 필요하기에 강팀 상대로 다시 수비전으로 나설 것입니다. 밀란의 승리를 봅니다. 레체가 텐백을 경기 내내 가동하겠지만 밀란은 시즌 내내 그런 상대를 자주 만난다. 텐백에 대한 대처가 어느 팀보다도 좋습니다. 지루와 요비치 등 해결할 수 있는 스트라이커가 있고 레앙과 플리시치가 측면을 넘어설 밀란이 승리할 것입니다. 분데스리가 유니온 베를린 대 레버쿠젠. 유니온 베를린은 리그 12위 팀으로 강등권과 승점 9점 차이를 유지 중입니다. 그러나 수시즌 동안 리그의 강팀으로 군림했던 팀이기에 이런 성적에 만족할 상황이 아닙니다. 리그 무패를 유지 중인 레버쿠젠 상대로 승리하며 순위를 올림과 동시에 분위기를 반등하려 할 것입니다. 고센스와 트리멜 등 측면 돌파가 좋은 윙백들이 공격적으로 돌파에 나설 것이고 베르테센과 폴란트가 득점을 노릴 것입니다. 레버쿠젠은 다음 주에 웨스트햄과의 유로파 8강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홈에서 1차전을 먼저 소화하기에 이동으로 인한 부담이 이번 리그 경기에 없습니다. 굳이 그 경기를 위해 로테이션을 돌릴 필요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안드리이와 자카가 정상적으로 중원에 나설 것이고 비르츠와 호프만, 쉬크의 쓰리톱이 가동될 것입니다. 레버쿠젠의 승리를 봅니다. 우니온은 최근 홈 3경기에서 5실점하는 등 수비가 기복을 보였습니다. 레이트와 도에키 등 지난 시즌도 팀을 지탱한 베테랑 센터백들이 있지만 이번 시즌은 불안한 모습입니다. 비르츠와 호프만이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고 자카의 중원 지원이 있을 원정팀이 승리할 것입니다. 프라이부르크 대 라이프치히. 프라이부르크는 휴식기 이후 나선 첫 경기에서 시즌 최고의 경기를 했습니다. 글라드바흐를 원정에서 상대했는데 그레고리치와 롤 등의 골이 나오며 완승했습니다. 굴대와 키블러 등이 나선 수비진은 90분 내내 상대 공세를 잘 막아냈고 에게슈타인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했습니다. 그리포와 설러이 등이 최근 벤치에서 나올 정도로 팀 스쿼드가 안정적인 것도 강점입니다. 라이프치히는 마인츠의 거센 수비를 넘지 못하고 연승이 끝났습니다. 10개 이상의 슈팅을 유효 슈팅으로 만드는 등 공격 전개는 안정적이었지만 골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수들이 자국 국대를 다녀온 여파도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선수들이 충분히 쉬고 나서기에 전력을 다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봅니다. 홈팀의 중원이 강력하긴 하지만 캄플과 슐라거, 세이발트와 올모 등이 나설 수 있는 라이프치히 상대로 우위를 점할 수는 없습니다. 중원이 점차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며 분위기를 앞설 수 있고 시몬스와 오펜다가 기회를 골로 연결할 라이프치히가 승리할 것입니다. 마인츠 대 다름슈타드. 마인츠는 지난 라운드에서 강호인 라이프치히에 패하지 않았습니다. 시즌 첫 승 상대였던 라이프치히 상대로 원정에서 밀리긴 했지만 젠트너 키퍼가 결정적인 선방을 두 차례나 했고 길라보기와 헨슈울센이 카드를 불사하고 거친 수비로 상대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이 경기는 최하위 팀 상대로 나서는 홈 일정이기에 버크하트와 아우로크, 비드머 등을 앞세워 적극적으로 골을 노릴 것입니다. 다름은 보움 원정에서 승점 1점을 따냈습니다. 강등이 유력한 팀이긴 하지만 아직은 팀마다 7경기씩 남아있기에 포기할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마인츠가 현재 승강 플레이오프로 가는 16위기에 이 경기를 승리하면 16위와 승점 차이를 3점까지 좁힐 기회입니다. 수비에 치중하며 스카르크를 앞세운 역습으로 승부를 보려 할 것입니다. 마인츠의 승리를 봅니다. 다름슈타드가 이전 경기에서 모처럼 승점을 따내긴 했지만 스카르크를 제외하면 역습으로 상대 수비를 공략할 선수가 없습니다. 탄탄한 수비로 상대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고 이재성과 비드머가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며 기회를 만들 마인츠가 최근에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것입니다. 쾰른 대 보움. 쾰른은 이전 경기에서 승리하진 못했지만 최근 가장 뜨거웠던 아우크스 상대로 원정 승점을 따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젤케의 골이 결정적이었고 상대의 거친 공세를 잘 막아냈습니다. 데니스가 중원의 라인을 내리며 수비 라인 보호에 임했는데 히버와 티엘만 등도 수비 라인을 잘 지켜냈습니다. 교체로 들어온 발드슈미트와 마이나 등의 움직임도 좋았기에 이제 강등권 탈출을 노립니다. 복무 리그 최하위인 다름슈타드 상대로도 홈에서 승점 1점에 그쳤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호프만의 멀티골이 나왔기에 더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때문에 강등권 팀들의 추격에서 도망가지 못했고 이번 라운드 결과가 중요합니다. 추격 중인 쾰른에게 패하면 승점 -6점의 충격입니다. 최대한 수비 위주로 경기를 운영하며 패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쾰른의 승리를 봅니다. 보움은 좋았던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며 최근 하락세가 극심합니다. 원정에서는 최근 2경기에서 7골을 실점하는 등 수비도 불안합니다. 케인츠와 알리두가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측면을 돌파할 것이고 젤케와 발드슈미트가 문전을 침투할 쾰른이 승리할 것입니다. 하이덴하임 대 바이에른 뮌헨. 하이덴하임은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리그 3위인 슈투트에 패하지 않았습니다. 선제 2골을 내주며 끌려간 경기였지만 클레인디엔스트의 멀티골로 역전까지 만들었었는데 도배단의 퇴장 이후 동점골을 내줬습니다. 그래도 강팀 상대로도 원정에서 밀리지 않으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였고 잔류를 향해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베스테와 딩키의 전방 움직임은 여전히 위력적입니다. 뮌헨은 이제 2위 유지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지난 대여 클라시커 홈경기에서 도르트문트에 패하며 3위 팀의 승점 3점 차로 추격당했습니다. 그 경기 이후 투헬이 레버쿠젠의 리그 우승을 축하한다는 어이없는 말을 할 정도로 팀 분위기도 그닥입니다. 그래도 부상자로 인한 전력 누수가 없기에 2위 유지를 위해 선수들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뮌헨의 승리를 봅니다. 하이덴하임이 기대 이상의 최근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 집중력을 끌어올려 경기에 임할 뮌헨 상대로는 고전이 예상됩니다. 사네와 무시알라. 그나브리와 코망 등 분데스리가를 넘어전 세계 최고의 측면 공격수들이 경기 내내 돌파에 나설 것이고 케인이 해결할 뮌헨이 승리할 것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아스톤 빌라 대 브렌트퍼드. 빌라는 맨시티 원정에서 완패하고 이 경기에 나섭니다. 와킨스가 결장한 경기에서 대신 출전한 존 듀런의 골이 나왔지만 포든을 막지 못하고 완패했습니다. 베일리와 틸레만스 등이 벤치에서 나오는 등 로테이션을 가동하긴 했지만 점유율을 2배 정도 허용하며 완패를 당하고 토트넘의 승점 2점 차로 추격당했습니다. 브렌트퍼드는 브라이튼 상대로 고전 끝에 승점 1점을 따냈습니다. 상대의 파상 공세에 경기 내내 주도권을 내줬지만 그래도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르와 콜린스 등으로 이뤄진 최종 수비가 상대의 침투를 잘 저지했고 야르몰리크가 부상으로 빠진 네르고르의 공백을 잘 메웠습니다. 단 이반 토니와 위사 등 공격진의 마무리가 되지 않았던 점은 아쉬웠습니다. 빌라의 승리를 봅니다. 부상 여파로 맨시티전을 휴식한 올리 와킨스가 이번 홈경기에는 돌아올 것이 유력하기에 디아비, 자니올로와 더불어 상대 수비를 경기 내내 공략할 것입니다. 디뉴와 콘사의 측면 공격도 경기 내내 이어질 빌라가 잘하는 홈경기 일정에서 승점 3점을 따낼 것입니다. 에버튼 대 벌리. 에버튼은 뉴캐슬 원정에서 승점을 따내며 한숨을 돌렸습니다. 웨스트햄전을 시작으로 3연패했고 그로 인해 강등권과 격차를 벌리지 못했는데 강팀 원정에서 따낸 1점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좀처럼 골을 넣지 못하던 칼버트 르윈의 골이 나왔고 브란스 와이트와 미콜렌코가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세르미티와 고메스 등이 로테이션 자원으로 주전의 체력 관리를 해주는 것도 팀에는 힘입니다. 벌리는 주중 경기에서 울버햄튼과 비겼습니다. 2선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라르센의 선제골이 나오며 앞서간 경기였는데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 경기를 승리했다면 잔류권과 격차를 줄일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유력한 강등 후보다. 그래도 아직 팀당 8경기가 남은 상황이기에 기회는 있습니다. 에버튼의 승리를 봅니다. 벌리는 포파나와 로드리게스 등이 있지만 확실하게 기회를 골로 연결할 9번 유형의 선수가 부족합니다. 베르게가 이번 시즌 중원에서 부진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홈의 2점을 살릴 수 있고 가너와 이드리사 게헤가 중원을 장악할 에버튼이 경기를 주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풀럼 대 뉴캐슬. 풀럼은 주중 원정 경기에서 노팅엄에 패했습니다. 주앙 팔리냐와 루키치 등이 나선 중원이 경기 내내 점유율을 가져갔지만 공격진의 골 결정력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무니즈가 좋은 컨디션을 유지 중인데다 이 경기부터는 돌아온 라울 히메네스가 나설 수 있습니다. 윌슨과 트라우레 등은 홈에서 더 적극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뉴캐슬은 주중 경기에서 에버튼과 비겼습니다. 홈에서 경기 분위기를 주도했고 경기 내내 상대를 몰아쳤지만 이삭의 골 이후 추가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부상자가 끊이지 않은 이번 시즌 꾸준하게 중상위권 순위를 유지 중입니다. 윌록과 롱스태프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조엘 링컨의 공백을 메웠고 반스와 머피의 측면 돌파도 위협적입니다. 접전을 봅니다. 원정 연전을 마치고 돌아온 풀럼이 경기 내내 강팀 상대로도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무니즈 외에도 윌슨과 트라오레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마랑이스가 중원을 지키며 상대의 침투를 저지할 것이고 댄 버니 수비 라인을 지킬 뉴캐슬 수비가 쉽게 실점하지 않을 것입니다. 루턴 타운 대 본머스. 루턴 타운은 주중 경기에서 아스날에 패했습니다.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약세를 인정한 경기였지만 선전했는데 원하는 승점 추가에 실패했습니다. 때문에 강등권인 18위에 머물렀고 이번 홈경기 승점이 필요합니다. 타이트 총과 모리스, 타운샌드로 이어지는 3톱 외에도 중원에 나설 로스 바클리가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릴 것입니다. 본머스는 주중 홈경기에서 팰리스를 잡고 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홈에서 4연전을 소화했는데 루턴과 에버튼, 팰리스 등을 연파하며 이제 강등권보다 상위권과의 격차가 더 줄었습니다. 솔랑케의 득점이 줄어든 건 아쉽지만 타버니에와 클루이베르트, 크리스티와 세메뉴 등 이선 공격수들이 확실하게 기회를 만들었고 빌링의 중원 지원도 좋습니다. 강등권 팀을 벗어나 이제 프리미어리그의 중위권 팀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모습입니다. 본머스의 승리를 봅니다. 루턴이 홈에서 공격에 기여를 올리겠지만 상승세의 본머스를 넘긴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본머스는 최근 이선 이화력이 대단하기에 오버래핑을 자주 시도할 상대 측면을 계속 역습으로 공략할 수 있습니다. 솔랑케의 마무리도 있을 본머스가 승리할 것입니다. 울버햄튼 대 웨스트햄. 울버햄튼은 주중 경기에서 벌리와 비겼습니다. 선제골을 허용한 경기였지만 윙백인 아이트누리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황희찬과 페드로 네투 등 팀 내 공격 포인트 1, 2위가 나란히 부상으로 빠진 위기 상황인데 쉽게 무너지지 않고 순위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벌리전에서는 기다리던 최전방 공격수 마테우스 쿠냐도 돌아왔기에 이 경기부터는 선발로 나설 수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토트넘 상대로 나선 주중 경기에서 패하지 않았습니다. 외려 전반 터진 조우마의 선제골로 앞서갔었기에 승점 1점이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그래도 후반 내내 몰아친 토트넘의 공세를 막아낸 수비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알바레즈의 징계 이탈로 인해 출전한 수책과 워드 프라우스 조합이 최종 수비를 잘 지원했고 쿠파리 측면 수비를 책임졌습니다. 접전을 봅니다. 돌아온 쿠냐와 함께 사라비아와 레미나가 3톱으로 나설 홈팀이 잘하는 홈경기에서 상대를 몰아칠 것이 유력하지만 웨스트햄이 쉽게 리드를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홈팀 역시 안토니오와 보인을 앞세울 웨스트햄의 공세를 막아낼 수비적 움직임이 필요하기에 90분 내내 접전 양상으로 경기가 진행될 것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대 맨체스터 시티. 크리스탈 팰리스는 본머스와의 골 차이가 크지는 않았지만 찬스를 만들어내는 능력에서는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수비를 하는 시간이 더 길었다고 할 수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는 팰리스의 에너지 레벨 조절이 거의 안 되는 모습이었고 2월 13일 이후에는 모든 실점을 후반에 몰아서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압박을 중원부터 강하게 가져가면서 빌드업을 방해하려고 해도 맨시티가 이 압박에 대응을 못하는 팀도 아닙니다. 맨시티는 홀란드와 데브라이너를 선발해서 제외하고도 4골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앙에 힘을 꽉 주는 것으로 포든이 3골을 기록하는 것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올 시즌 빅식스나 로드리가 빠진 상황이 아니면 맨시티가 밀리는 상황이 잘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홀란드와 데브라이너가 돌아온다면 1선과 2선의 힘이 더 강해질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맨시티의 승리를 봅니다. 일단 중앙을 잡아먹는 상황에서는 무리 없이 승점 3점을 적립하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으며 팰리스가 압박하는 것도 맨시티가 대응을 못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강한 압박이 팰리스의 에너지 레벨 저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